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에 CIO 패널 디스커션을 진행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CIO 서밋 패널께 이 시간을 들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클로징 키노트로 AI와 코로나의 만남으로 미래 블루오션의 지형이 바뀌어지는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해나가는데 어느 부분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를 거냐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더 흥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블루오션은 과거에 있던 시장은 레드오션인데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시장은 초기에는 블루오션이 될 수밖에 없고 조금 지나면 다시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블루오션 시장은 누가 먼저 진입하느냐, 거기서 누가 키플레이어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역설이죠. 코로나가 인간에게 악영향만 끼친 게 아니고 코로나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그 새로운 시장의 해결책으로 AI가 활동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설정해 봤습니다. 5가지 주제로 옴니채널, 그린 뉴딜, 그리고 DIY 헬스케어, 그리고 홈 다이나믹스, 모빌리티 에코 이렇게 5가지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월마트와 아마존이 있죠. 앞으로 미래의 그 유통을 이끌고 갈 회사는 누구일까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월마트가 오히려 각광을 받는 월마트의 모형을 우리가 미래 모형으로 생각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 팬데믹이 오기 전엔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도시 봉쇄가 되고 사람의 이동이 딱 멈춰버리니까 오프라인을 못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구매를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유통의 한계를 느낀 거죠. 온라인은 입어보고 신어보고 만져보고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빈도에 항상 구매하는 물품들만 구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충족받지 못하는 욕구가 오프라인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2014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언한 월마트는 2017년에 월마트의 회사명을 월마트 스토어에서 스토어를 빼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합한,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입히고 다시 거기에 지능들을 입히는 새로운 옴니 채널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안 했어요. 월마트로.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프라인, 온라인이 따로따로 구매하는 습성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팬데믹이 딱 오니까 오프라인을 못하게 됩니까? 오프라인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온라인보다는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1월 달에 항상 CES가 열리잖아요. CES에 초청 기자연설에 첫 번째로 나오는 분들은 거의 예전에 보면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니면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의 IT 기업들의 수장들이 거의 나와서 CES에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놀랍게도 기조연설을 초청받아서 한 분이 바로 맥밀런이라는 월마트의 CEO였어요. 이 CEO가 왜 초청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나와서 이제 고객들은 새로운 디지털 고객 경험, 다시 말하면 요즘 이제 유행하는 코드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줘야 되는데 이제 더 높은 고객 경험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 기업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월마트의 성공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월마트는 성공을 했었을까요? 2020년 2분기에 신규 채용한 인력이 월마트가 20만 명, 아마존이 10만 명이었고 2020년 2분기에 온라인 판매 매출이 아마존은 40% 성장을 했는데 월마트는 2.5배인 거의 97%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2분기에 미국의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순위를 보면 1위가 아마존이죠. 이거는 부동이지만 2위가 놀랍게도 6개월 사이에 이베이를 뛰어넘어서 월마트가 2위가 된 거예요. 이베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매물로 나왔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형태로 넘어간 거죠.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이 온라인에 병합을 하니까 오히려 효과가 있네 이러는 겁니다. 결국 옴니 채널을 복합화하고 디지털 스토어 자체를 만든 거죠. 스토어 자체를 디지털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기존의 인포머타이제이션, 정보화와 우리가 디지털화의 차이는 뭡니까? 바로 실체에 가상을 넣고 거기에 다시 지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 자체에 우리가 보사노바라는 로봇이 들어와서 점포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월마트가 전부 새롭게 도입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자 표시죠. 태그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 표시가 전부 전자 디스플레이로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봇이 바나나가 익어가는 걸 딱 보면 여러분 바나나는 익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바로 폐기해야 돼요. 그러면 익기 시작할 때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사람이 일일이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인공지능이 체크를 하고 이게 익어간다고 느꼈을 때 사람에게 제안을 해주면 바로 가격을 바꿔버리죠. 바꾸자마자 해당되는 모든 매장의 가격 표시가 바로 즉각적으로 변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끼워서 바꾸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의 디지털 스토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just for you 그 다음에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 물을 여러분 보세요. 이 물에 무슨 성분이지 하면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읽지를 못해요. 여기 글자가 여기 써 있거든요. 조그맣게. 근데 이걸 왜 할까요? 오프라인을 이제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규정에 돼 있으니까 여기가 조그맣게 그냥 어떤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의 가장 큰 단점은 컨텐츠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컨텐츠를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면서 월마트가 바로 입어보고 신어보고 만져보고가 되고 아마존이 하루 1일 배송을 하는 데 비해서 월마트는요. 미국인 모두는 10마일 이내, 14km 이내에 월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월마트의 점포를 판매장이 아닌 판매장 플러스 배송장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월마트가 2시간 배송 체계를 갖게 된 원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와 기존에 온라인만 하는 업체보다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입히는 옴니채널 업체가 훨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나 하고 2018년에 내놨을 때는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경험을 하니까 움직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새로운 형태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월마트가 또 하나 보여준 것은 기존에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여준 포털을 기반으로 해서 클릭과 마우스 터치를 통해 마우스 클릭과 스마트폰 터치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고 내가 우유 그러면 우유, 샴푸 그러면 샴푸 내가 항상 쓰고 있는 샴푸를 제시해주는 Just for You의 서비스 기능과 그 다음에 AI가 언어로서 터치리스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로의 개념으로의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에 우리 고객들은 이미 디지털라이전 돼 있어요. 기업이 안 돼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나 카이스트 앱으로 뭘 알고 싶어. 그러면 카이스트 앱이 안 띄워져요. 인공지능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왜냐하면 카이스트가 연결을 안 했기 때문이다. 왜 연결을 안 했을까요? 카이스트의 담당자들은 3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는데 고객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이동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보시는 유명한 교수죠. 스캇 갤러웨이 교수는 누구였냐면 아마존 신봉론자였습니다. 아마존이 미래의 유통을 이끌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2020년 상반기에 놀라운 옴니채널 역량을 보여준 그리고 월마트가 그 6월 달까지의 성공을 자신감으로 해가지고 9월 달에 내놓은 게 바로 월마트의 월마트 플러스라는 새로운 체계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월마트가 새로운 성공을 이끈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 말을 바꿉니까? 옴니채널 역량을 먼저 확보한 월마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옴니채널로의 대이동이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온라인으로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존 고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존 대시카트라든지 이런 오프라인의 역량을 어떻게 가질 거냐가 이제 아마존과 월마트의 본격적인 승부가 벌어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의 월마트는 오프라인의 역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온라인 역량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서로의 역량을 복사하고 배우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시장으로의 이동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유통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은 옴니 채널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피트니스 센터들 엄청 어렵잖아요. 전부 오프라인으로만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살아남게 되겠습니까? 유사한 질병이 또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거의 도산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바로 집에서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오프라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온라인과 컨텐츠로 무장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가 온라인에서 를 통해서 줌이나 기타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과 1대1로 집은 왜냐하면 장비가 다 다르잖아요. 의자도 다르고 침대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시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컨텐츠로 무장을 해서 그리고 채널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줌이라든지 그리고 틱톡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객을 모으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EPL을 보면요. 토트넘,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이나 기타 뭐 맨체스터 시티 이런 데들이 다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채널로 멤버를 직접 세계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뭘 만들었죠?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틱톡에 자기네 홍보 채널을 만들어서 전부 고객을 연결해서 자기의 그 멤버로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상을 보면 축구 경기를 한 영상뿐만 아니고 그것을 짧게 잘라서 예를 들어서 손흥민, 그 다음에 케인, 예를 들어서 요번에 뭐 베일이라든지 이런 선수 중심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유통을 하고 있어요. 아직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로는 안 가고 있지만 그렇게 컨텐츠로 무장을 해야 지금 EPL 같은 경우에 관객이 제로잖아요. 중계료만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했던 그러한 산업들은 이제 옴니채널,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입히고 거기에 다시 지능을 입히고 거기에 고객을 모으는 이러한 관점으로의 대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옴니채널 서비스와 같은 형태는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보시는 허치팡도 그러한 개념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허마센생이라는 이러한 기업은 이 지점의 멤버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매출의 68%는 전부 온라인 매출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오프라인 매장은 와서 구매를 해가는 것보다 주변에서 구매를 요청하면 30분 이내에 배달을 해주는 이러한 배달 개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전시장이고 여기에 물류의 배송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허마센생의 마인 회장은 이걸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는 미래에 유통회사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집안에 있는 냉장고와 싸우는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유통의 생태계, 바로 옴니채널의 영역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의 이동이 대폭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가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가라는 성공 요인을 잘 보시면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세스의 기조연설에 나온 월마트 회장의 맥밀런 회장의 내용을 여기에 압축해서 제가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월마트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사회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일단 첫째는 인공지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화된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화된 데이터로서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just for you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결합하는 것이다. 거기에 로봇과 인간의 활용을 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옴니 채널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결국 기술이 중심이 아니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이고 거기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고 개인화된 데이터를 함께 만들어내는 디지털 전환이 앞으로 미래의 대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벗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지만 빠른 전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이걸 배울 만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육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모여서 하는 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교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매장에 있는 분들은 따로따로 교육을 받아요. 왜냐하면 모두 함께 교육을 받으면 매장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봐서 갔는데 전부 다른 얘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매장에 교육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육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매장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했더니 매장에 재고가 줄고 재고가 준 여력이 남는 공간을 사람들을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월마트가 피버팅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누구나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